통합인사라는 말이 이토록 큰 혼란을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한 순간 정치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인물입니다. 불과 지난해 총선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에 섰던 인사입니다. 인선 발표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치적 부역이다. 그리고 즉시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장은 여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넘어선 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척결을 국정기조로 내걸고 있습니다. 두 차례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윤석열 탄핵을 비난했고 윤어게인 흐름에 섰던 인물에게 나라 곳간의 열쇠를 맡긴다는 겁니다. 여권 지지층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솔직히 쉽게 동의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말합니다. 실용주의 인사이며 전문성을 본 것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단순한 행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정 철학과 재정 방향, 정부의 가치 선택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이해훈 후보자는 확대 재정에 비판적이고 긴축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쉽게 겹쳐지지 않습니다. 약 20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맞붙었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경향신문 이유진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복귀 소회를 밝히신 이렇게 말씀이 있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발표된 그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인데요. 특히 이제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옹호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력으로 이제 여권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직접 소회를 밝히시지는 따로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언제나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훈 후보자의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언제나 국회에서도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정성을 좀 강조하시던 분인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국간직으로서 좀 레드팀의 역할을 맡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과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같은 의견만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내각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 철학에 있어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내각의 구성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더 나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환율 관련된 문제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의제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대통령께서 단절의 의사를 좀 이해운 후보자가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요라는 이 취지의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자에게 이제 직접 하시고 후보자로부터 이거와 관련한 대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이런 게 좀 논란이 된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후보자에게 대통령께서 들으셨는지 내지는 다른 참모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오늘 언론에서 여러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지명이 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민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해명의 태도에 있어서 후보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 이런 방식의 말씀이었던 거지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아까 연결돼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해운 후보자가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했거나라는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알고도 임명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한 팩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재수 장관 후임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장관직에도 국민통합 입장에서 이를테면 PK 출신의 야권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이거는 별건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쿠팡에서 지금 1인당 5만 원 보상하겠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언론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재수 장관 후임으로 해수부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산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찾아보고 있다 이 정도 외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도 없고요. 더 이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후보자를 찾고 있다 정도 이상의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쿠팡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부에 마련된 쿠팡 관련 TF에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제명 이유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이해훈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의 모렴치한 정치 행보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도 시켜준다고 하냐 보수의 변절은 유죄 이해훈 검증 착수 등의 글을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2차 내란 특검하고 내란 정당 해산시키겠다면서 계엄몽호 윤어게인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오동훈 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이
그렇게 특출한 사람으로 특히 경제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바가 없고 그리고 대중적 인기도 매우 약해요. 예. 그렇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요새 뭐 김병기 스캔들이 너무 커지니까 예. 이런 다른 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덮겠다든지 오. 아니면은 말이죠. 예. 저는 이런 인사는 당에서 추천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청와대의 정상적인 개통을 통해서 추천된 것 같지도 않고 예. 어떻게 하면은 비선에서 추천한 것 아니냐 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해운 전 의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든지 이거 뭐 추측입니다. 예, 뭐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 예. 이거죠. 아니 근데 좋게 보면 어쨌든 야권의 인사 거기다가 이해운 전 의원은 저번에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 맞습니다.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또 뭐야 저 석방 촉구 시위에도 나갔던 맞습니다. 집회에도 나갔던 그러면은 현 정부하고 국조철학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따라 쓴다는 얘기는 뭔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통합 차원의 어떤 인사가 아니냐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통합하기에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면 꼭 분류를 한다면 윤어게인이에요. 예. 그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윤어게인이고 예.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과거 전력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는 아주 집요하게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 그런데 윤석열 탄핵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평가가 썩 높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논리 모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란 드라이브를 걸고 또 특검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고 각 부처마다 내란 TF가 예. 만들어졌는데 그럼 기획예산처의 내란 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우는 그런 난 하여튼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해운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는 국민의힘에서 돌아선 거는 조은희가 2022년 보궐선거 때 조은희한테 작업을 당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돌 때 그때 2020년 2월이었거든요. 3월에 네. 대통령 선거였고 네. 2월에 돌 때 이거 이상한 여론조사다 해갖고 국민의힘에 신고한 게 조은희 캠프였었어요. 네. 그때. 그런데 그때 문제를 기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해운이 훨씬 앞섰었는데 결정적으로 경선에서는 조은희가 앞선 걸로 나왔잖아요. 심증은 있었지만은 물증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네. 나중에 이번에 명태균 사건 보니까는 명태균이 영남의 황태자가라고 조은희가 말했잖아요. 조은희가 이해운이 여기서 그때 내가 확실히 작업을 당했구나.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지. 예. 일찍 떨어지지 왜 지금 말이 떨어졌을까? 안 돼요. 예, 김영우 지금 죄송하지만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돼? 그때 정내미가 떨어졌는데 최근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그렇게 집회에 나가서 예. 마이크 잡고 떠들었다고? 예. 본인이 그건 후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후회한다잖아. 다만 이 인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놀랍다는 말에 많은 말이 들어가 계신데. 이해우는 뭐 경제 전문가죠. 예. 그런데 이재명 기본소득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 가장 아프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예. 사람까지도 우리는 쓴다. 여기까지 그 포석으로 봐야 될 텐데. 그다음에 만약 유승민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승민은요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구에. 이해운 올 줄 누가 생각했어? 아니 오람.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땡기면 그럼 김성식 저기 이제 예.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전에 김문수 사람입니다. 이해훈은 미화훈 누구 사람인지 모르지만 김문수 사람이었고 김성식은 그렇게 저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안철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분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올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아까부터 유승민은 안 올 거예요. 그 김영남 의원 나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댓글 중에 차라리 김용남 얘기 많은데. 아유 차라리가 아니라 김용남 앞에 단어를 좀 빼. 아니 그렇죠. 차라리라니요. 김용남 훌륭한 사람이죠. 옮긴 겁니다. 서울대 네. 내란과에서는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검사했던 사람 중에 최고로 훌륭하신 예. 분이에요. 놀랍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박 PD 어제 깜짝 인선 발표가 있었어요. 네. 예, 국민의힘 3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처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달 동안 일하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정부주의 개편안을 네. 마련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손으로 이제 기획산처가 만들어졌고 그 첫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인데 매우 의외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의외다. 이해훈 전 의원은 저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중에 한번 또 가장 핵심인 그 소위원으로서 집중적으로 예산 심사도 같이 해봤거든요. 물론 그분이 아주 극우적이나 아주 보수적이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국민의힘 위원장을 장관으로 발탁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를 못했어요. 저는 아마 관료 중에서 이 정부의 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것인데 매우 뭐 국민들과 함께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의원들의 텔방에서 좀 의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거기서 아주 뭐 잘한 뭐 인사다 이런 것은 아직은 좀 찾아보기는 잘된 어려운데. 인사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워낙 이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그 이 진영을 넘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쓴다라고 하는 확고한 인사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구나 이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쓰신 것 같긴 하는데 또 이로 인해서 이 보수 진영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저쪽 진영을 오히려 더 고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그동안에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좀 현격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또 민주당의 노선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방침과 제대로 이제 맞아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확인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란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마치 윤석열을 좀 옹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어제 오늘 언론 인터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당 소속으로서 뭐 불가피하게 참석했다 그리고 뭐 반성한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과 또 민주당 당원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빛의 혁명으로 우리 주권자가 만든 정부 아닙니까? 거기에 반한 언행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으로서 고난을 위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오늘 라이브 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뭐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요, 광장에 대한 배신이다. 철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에서 그런 스크린 없이 임명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본인의 의사도 분명 확인을 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입장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몇몇 인터뷰에 개별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정말 이제는 진영을 떠나서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헌정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죠. 네. 명명백백하게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그게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또 마침 당연히. 기획재정위원이에요. 기획재정. 인사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두 가지 측면, 물론 개별적인 어떤 도덕성 측면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은 첫 번째 이 국가 재정에 대한 입장이 과연 이 국정 철학과 민주당 노선에 맞느냐. 두 번째는 그런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내란 계엄에 대한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이제 확장 재정, 그 다음에 이제 이해운 의원의 노선은 건전 재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학계에서는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그동안은 늘 완전히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예,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 또 경제 상황, 민생의 형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때로는 확장 재정을, 때로는 건전 재정을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지는 인천 과정에서 그동안 하여튼 건전 재정을 주로 얘기해왔던 그렇죠. 보수적인 입장이 예,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나 또 정부의 지금의 그 입장이나 또는 경제 민생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건전성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네.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를 저는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포석이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막 난리가 날 거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운이라는 인물을 첫 예산처 장관에 앉힌 이유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야 그 됩니까?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본인의 이 흥묘병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진영 가리지 않겠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인사에서 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송미령 장관이. 예, 그래서 농민단체들도 되게 많이 반대했었죠. 반대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해운, 김성식 전 장관을 쓴 것은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수라고 한 측면도 고려됐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또 자기 전문성 그리고 저는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평소에 자기 소신과 지론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공무원들도 30% 여성을 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성. 그게 지난번 교육부 장관 등으로 인해서 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인사를 써서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가 선거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발탁해서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그로 인해서 결과적인 정치 지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극우 세력이 더 그 협소해지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진 않았겠습니까? 네,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 했었죠. 이재명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오른 것 같다. 좀 좌우 진영 논리에 좀 그 치우치지 말고 누가 됐든 뭐 좀 제대로 실용적으로 정치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차원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나 또는 시사평론가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크게 생각하고 무슨 정계 개편이다 정치 지형이 이로 인해서 크게 뭐 변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향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 또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구종 목소리만 대변한다면 그때는 유권자에 의한 정치 지형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통령도 그것은 그때는 아마도 개헌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정치 지형을 좀 더 확장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인사를 가지고 그 정도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섣부른 성급한 그런 추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안에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